네, 교재 114페이지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라고 하는 단어 넘어옵니다. 등록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양도되어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공인중개사법이 등록증, 양도대여 등을 금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12조가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을 금지하는데 이를 편법적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3조가 1항에서 이중사무소 설치를 금지했고, 이어지는 13조 2항은 심지어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설물 설치까지 금지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12조가 금지하는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은 예외도 없이 금지가 됩니다만 13조 1항이 금지했었던 이중사무소 설치의 금지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고 했었죠. 그게 뭐예요? 예, 분사무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본 13조 3항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분사무소를 가질 수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분사무소를 가질 수가 있다고 그랬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랬으므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기준과 절차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정할 것임을 법률이 말하고 있었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그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법인은 주된 사무소요. 주된 사무소 혹은 주사무소라고 하는데,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두는데, 이 분사무소는요 시, 군, 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있겠죠.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법인이 분사무소를 확보하기 위한 등록의 기준인데, 첫 번째 기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어찌한다고요? 제외한 시군구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이 말은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안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과목 출제위원이 자주 표현 뒤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제외와 포함이라는 거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나간 부분에서만 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7명 이상 11명 이내 세븐일레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죠. 그 7명 이상 11명 이내는 위원장 1명을 어찌해서? 포함하여 홀수 유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위원수는 거기 포함이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보셨는데 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랬죠. 지금 책임자도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데, 근데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를 거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임사원 중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한다. 자, 이런 포함 제외 자주 바뀌어서 틀린 질문 나와요.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어떻게 해요?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초과라는 표현 공인중개사법 조문에서 우리가 본 적 있나요? 초과라는 표현 공인중개사법 조문에서 없어요. 예, 지금 처음 이제 나와요. 근데요, 이상이라는 표현은 여러 번 들어봤었어요. 당장 지난주에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금고형도 결격사유입니까? 그랬어요.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면 300만 원도 결격입니까? 그렇죠. 이상이니까. 근데 초과라는 것은 앞에 언급한 걸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죠.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수 이상이라는 표현과
과반수라는 표현으로 구분되어 쓰이고 있기도 했었어요. 자, 여기는 초과할 수 없다. 그럼 한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만 둘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만 둘 수가 있다는 건데 그 앞에 별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별로겠네요. 별로니까. 그러니까 시군구마다 그 뜻입니다. 시군구마다 한 개를 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론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확보할 수 있는 분사무소 몇 개 설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시군구 숫자? 그렇죠. 빼기 1개만큼 설치할 수 있단 말이겠네요. 어디서 뺐어요?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는 못 두니까 그 외의 시군구라면 시군구마다 하나씩 분사무소 둘 수 있는데 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런데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데는 다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특수법인이라고 부를 건데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공인중개사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지역농협 중개업할 수 있죠. 근데 그런 특수법인이라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법인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확보해야 되고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첫 번째 기준만 확보하면 분사무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랬으니까 기준을 확보했으면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작성해야 되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첨부해야 될 구비서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 115페이지 박스 안에 보십시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제출해야 될 구비서류 세 가지인데 먼저 기억항에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아까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책임자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얼마? 1년 이내에 시행하는 실무교육 받았어야 되겠네요. 실무교육은 약발이 1년밖에 안 간다고 했었죠. 그 다음 니은 보증 설정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분사무소도 사무소죠. 그러니 마땅히 그 사무소는 어떤 공간이어야 돼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공간이어야죠. 그런 공간에 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공부하셨으니까 우리가 비교해 보기가 쉬운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등록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에도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있었나요?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등록 신청할 때 있었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등록 신청 구비서류에 있었나요? 있었었죠.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증명서류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할 때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통지 받고 나서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 설정하면 되는 것이었었고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면 보증 설정이 확인되었을 때 등록관청이 뭘 준다? 등록증 교부해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업무보증은 등록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등록증 교부의 요건이었죠. 근데 오늘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할 때부터 보증 설정 증명서류를 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왜 내라고 하냐면 이제 업무보증제도에서 다시 자세히 공부할 건데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통지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어도 업무보증 설정해야만 등록증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보증 설정 금액이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이고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2억 원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딱 2억 원짜리 보증보험 가입해도 등록증 받을 수 있어요? 네. 이상이니까 2억 원도 되는 거죠.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은 분사무소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만 제외하면 시군구별로 시군구마다 분사무소를 하나씩 꽂을 수도 있죠. 그러나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거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분사무소 없는 법인도 있겠죠. 분사무소가 한두 개 있는 법인도 있겠네요. 분사무소가 10대 개 있는 법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2억 원 이상 설정하면 된다면 법인 간에도 형평의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법인은 2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등록증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분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요, 분사무소 추가 시마다 1억 원 이상씩 보증 설정 금액은 추가 증액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비교해서 살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계산 문제 같지도 않은 계산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3개 가지고 있다면 이 법인이 설정할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얼마? 네? 그렇죠. 기본 요금 2억 원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분사무소 숫자 플러스 2억 원이 그 법인이 보증 설정할 의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5개 가지고 있으면 보증 설정은 7억, 그냥 플러스 2억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고 말고 할 것 없이. 분사무소 2개 있으면, 6개 있으면, 아니 뭐 계산할 게 아니고 그냥 분사무소 숫자 플러스 2억 하면 그 법인의 업무보증 설정 금액이에요. 분사무소가 하나 있으면 3억 이상, 6개 있으면 9개 있으면, 잘하시네요. 그렇게 분사무소 숫자 플러스 2억이 그 법인의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류 냅니다. 설치 신고서 작성했고요, 구비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이 수수료. 우리가 지난주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도 등록 신청 수수료 내야 된다 그랬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설치 신고 수수료 내야 됩니다. 이제 설치 신고서 작성했고 수수료가 준비가 되었고 구비 서류가 다 마련되었다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러 가야 되잖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청에 가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묶어서 정리할 게 있는데, 분사무소와 관련된 행정 업무 처리는 무조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가서 행한다는 점.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가서 한다 그랬죠. 분사무소는요, 이전 신고도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가서 합니다. 또 분사무소가 별도로 인장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가서 한다. 분사무소 관련된 행정 업무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교부해 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분사무소는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오직 누구만 가질 수 있다고? 법인만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거와는 거꾸로의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입니다. 그러면 사무소 안에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여러 명이지 사무소는 하나를 같이 쓰는 거니까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에 위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인중개사법 13조 6항이 인정해 주는데 117페이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1번에 괄호 1번에 13조 6항 조문이 있습니다. 보시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를 위해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누구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대죠. 자, 그런데요. 똑같은 13조인데 아까 13조 3항은요. 우리가 함께 읽어봤었는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3조 6항에 와서 사무소 공동사용은 누구는? 그냥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누구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그랬어요. 심지어 동종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이런 말도 없어요. 그 말은 사무소의 공동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종별에 관계없이 종별의 제한이 없이 다 사무소 공동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라도 하나의 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라면 사무소 공동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무소를요. 몇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사용할 수 있느냐, 뭐 제곱미터당 몇 명 이런 구체적인 원수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그 다음 분사무소는 누구만 가질 수 있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질 수 있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분사무소는요. 별도로 설치의 기준과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공동사용하게 되느냐?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인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나 아니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게 되는 결과로서 사무소는 공동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A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A의 절친인 B가 친구인 A가 자격을 따고 개설 등록해 중개업하면서 돈을 잘 버는 걸 보고 나도 자격을 받아 저거 해봐야지.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B도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B가 먼저 등록한 친구인 A한테 야, 내가 지금 사무소 창업자금도 없고 하니까 너 사무소를 같이 쓰자. 그러면 내가 월세 공과금 반 부담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미 A가 등록한 그 공간을 B가 함께 쓰기로 확인하여 개설 등록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무소는 공동사용되는 거예요. 또 아니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C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D가 각각 사무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D가 이 사무소를 C의 사무소로 이전에 들어와서 사무소가 공동사용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도 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내야 됐었죠. 오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내는데 이제 뒤에서 보실 건데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설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하는 결과 사무소가 공동 사용되게 된다면 먼저 그 공간에서 터잡고 중개업하고 있었던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그분의 승낙서요. 승낙서를 첨부하여 개설 등록하거나 승낙서를 첨부하여 이전 신고하면 사무소는 자연스럽게 공동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종별 제한도 없이 원수 제한도 없이 기준과 절차도 별도 규정이 없이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이요. 업무 정지 기간 중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제한이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로 이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승낙서 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로 이전 신고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도 안 되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들어가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유롭게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소의 공동 사용이었었고요. 페이지 넘어가 119페이지 보시면 사무소의 명칭입니다. 공인중개사법 18조가요. 사무소의 명칭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18조는 1항과 2항으로 구분해서 그 문장의 주어를 보면 적용 대상을 달리하고 있어요. 먼저 18조 1항을 보실까요? 119페이지 18조 1항을 보시면 자, 18조 1항은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랬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요.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문자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여야 한다입니다. 써야 한대죠. 근데 이어지는 18조 2항을 보시면 18조 2항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어떤 명칭? 네, 유사한 명칭, 비스무리한 명칭조차도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18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들으라고 하는 말이고 18조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쓰라고 했는데 안 쓴 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쓴 거 뭐가 나빠요? 네? 쓰라고 했는데 안 쓴 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쓴 거 뭐가 나쁘다고요? 아니요, 둘 다 나빠요. 쓰라는데 안 쓴 것도 나쁘고 쓰지 말라는데 쓴 것도 나쁘고 둘 다 나쁘죠. 둘 다 나쁜데 쓰라는데 안 쓴 거하고 쓰지 말라는데 쓴 거 뭐가 더 나빠요?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쓴 게 더 나쁘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쓴 거 있잖아요. 이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 쓰라고 했죠. 안 쓰면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자, 금액의 단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 처분은 행정질서에 불과하죠. 벌칙의 유형도 다른 겁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라도 안 당하려면 쓰라고 했으니까 써야죠. 근데 어떻게 쓰라고 그랬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한다. 또는 이라는 문구가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nd예요, or예요? or입니다. 둘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쓰거나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문자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는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둘 중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선택권 없겠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선택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주구나 사나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썼다면 그 제재는 어떠할까요? 예,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반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18조 3항 보시면 119페이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장황하게 말했는데 확 줄이면 간판 달 때 그 말이네요. 그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엇을?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성명 표기 방법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고 이어지는 항이 말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5외 광고물이요. 5외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에 표기가 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뭐를?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근데 국토부령이 정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간판을 단다면 그 간판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을 써넣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또 기출된 적이 있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해야 합니까? 그런 의무는 없는 거예요.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될 건 지난주에 배우셨죠?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요일 및 한도액표, 보증 설정 증명서를 게시해야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본법에 없어요. 간판 안 달고도 중개업할 재주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간판을 단다면 거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뭐를? 성명을 표기하는데 이 성명 표기에 대해서 지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이름을 표기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처음에는요. 성명의 글자 크기까지도 입법되어 들어왔었어요. 뭐 괄호형 간판의 경우에는 괄호형 간판의 세로 길이의 글자의 세로 길이가 100분의 몇 뭐 이렇게 입법을 했다가 그게 또 뒤지게 욕을 먹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법으로 이렇게 그냥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법을 개정하면서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 성명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라면 자기 성명 표기하면 되죠.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주사무소 5개 광고물은 누구요? 대표자의 성명 표기해야 되겠죠. 분사무소 5개 광고물 설치한다면 책임자의 성명을 얼마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성명을 표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22페이지. 이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공인중개사법 18조하고 논법이 같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할 때는 일정한 사항을 명시해서 표시 광고해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아예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위반시 제재도 같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하면서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12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괄호 1번 본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려면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어떻게 한다? 명시해서 표시 광고해야 되는데 123페이지 맨 위에 박스 일반적으로 명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와 등록번호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데 이때요. 괄호 3번을 보시면 문장 마무리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답니다. 중개보조원은 명시하면 안 돼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일간신문이나 잡지에 표시 광고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할 수 있죠. 그러면
123페이지 위에 박스에 있는 두 가지 명시할 사항이 있죠. 거기에 추가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표시 광고한다면 중간 박스에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정착물의 경우라면 층수,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 받은 날, 또 해당 건물의 방향, 방해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관리비, 이것을 추가 명시해서 어떻게 표시 광고할 때?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할 때는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명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표시 광고할 때 금지 행위가 이제 맨 아래 박스에 있는데, 첫 번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과장되게 표시 광고하면 안 된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페이지 넘어가면 대통령령이 기역, 니은, 디귿에 구체적인 사유를 주고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면 안 되는데, 이런 표시 광고에서의 부당한 표시 광고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일정한 사항을 단지 명시하지 않았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시 광고가 이 법에 적법하게 표시 광고가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열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127페이지 사무소의 이전입니다. 아까 제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거 겸업에서 언급한 적이 있죠. 근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중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사무소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은요, 횟수도 제한이 없고 거리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어디로든 이전할 수 있고 몇 번이고 이전할 수 있지만 사무소를 이전한 사실을 신고는 하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을 했다면 이전한 날로부터요 10일입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무소를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되,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사무소를 이전했다면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분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절차에서의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절차 간소화의 방향으로 개정이 된 것이거든요. 이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가고 나서 며칠 안에? 10일 이내 이전 신고하는데, 이전 신고는 어디 가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사무소 이전 못했어요. 옛날에 구부동산중개업법 시절에는 어떻게 사무소 이전할 수 있었냐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사무소 이전하고 싶으면 먼저 현 등록관청에 가서 폐업 신고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옮겨가고 싶은 등록관청에 가서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등록관청 관할구역으로 외로 이전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조금만 연세 있으신 분들 기억나실 텐데, 우리 옛날에 이사 다닐 때요, 이삿짐 싸놓고 동사무소 가서 먼저 퇴거 신고하고 다시 또 이사 가서 짐 풀르기 전에 그 이사 간 곳 동사무소 가서 전이 신고 따로 하고 그래야 됐었잖아요. 아주 불편했었죠. 예, 그런데 그렇게 했었던 것을 법을 개정해서 그냥 이전하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규제 완화되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개정해 주겠다고 입법 예고가 떴을 때 공인중개사인 개혁 공인중개사들이 벌떼같이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개정하지 말라고. 그냥 놔두라고. 아니 편하게 해주겠다는데 왜 싫다고들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공인중개사인 개혁 공인중개사들이 보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면 우리 편해지죠. 좋아지죠. 근데 우리는요. 그냥 편해질 뿐이에요. 좋아질 뿐이에요. 근데 부칙상의 개혁 공인중개사 쟤네들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버려요. 부칙상의 개혁 공인중개사는 옛날에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사무소 이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사무소를 이전하려면 먼저 폐업 신고하고 가서 신규 등록해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부칙상의 개혁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뭐 내가 그만둔다는 거야. 폐업은 할 수 있는데 한 번 폐업하면 부칙상의 개혁 공인중개사는 영원히 다시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지 않는 한 등록을 못하죠. 그러니까 발이 묶였었다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개정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혁 공인중개사들이 우리가 불편하고 말지 그 자격증도 없는 저 사람들이 전국 사방팔방 사무소 옮길 수 있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바꾸지 말자고 했는데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을 그냥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라고 했는데 또 바로 이렇게 개정된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신고하라고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서울시 종로구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 이전해 놓고 이전 신고하러 종로구청을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후자로 다시 개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또 시험 문제 지문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사하고 나서 며칠 안에? 10일 안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가서 사무소 이전했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첨부해야 될 구비서류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등록증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옮겨간 곳도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공간이어야 사무소 이전으로 등록 기준이 미달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옮겨간 곳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어디에다가 내야 된다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제 그자가 떠나온 곳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있었죠. 이전 전 등록관청에게 이전한 개혁공인중개사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이전한 개혁공인중개사 관련 서류를 넘겨야 돼요. 서류가 넘어가기 때문에 통보가 아니라 송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줘야 될 서류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개혁공인중개사가 옛날에 등록 신청할 때 냈었던 서류들이 있죠. 그 등록 신청 서류 넘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전한 개혁공인중개사의 등록 대장, 지금까지 이전 전 등록관청이 기록관리 유지하고 있었죠. 그거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전한 개혁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그 행정처분 받은 기록들 넘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전한 개혁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까지도 이전 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지만 그 없어도 우리가 이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까지도 넘겨주라는 것은 개혁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이전 신고했다면 이제부터 그자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권한은 누가 행사할 것이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사할 것이다. 비록 이전 전 지역에서 한 위반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전 신고를 마쳤으면 이제부터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그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등록 신청 서류, 등록대장, 1년간의 행정처분과 그 절차 진행 서류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서류예요?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 시군구 간에 송부되는 서류고,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는 누가 누구한테 내는 서류예요? 이전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전 한 등록관청에 내는 서류죠. 이 서류 저 서류가 뒤섞여서 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잘 구분해 두고 계셔야 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강남구 대치동에서 강남구 도곡동으로 이전할 수 있죠. 그러면 강남구 안에서 이전한 거잖아요. 이전 신고는 어디 가서 해요? 강남구청장한테 가서 합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장은 등록증 기재사항을 수정해서 교부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구 대치동에서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전했다. 그럼 이전 신고 어디 가서 하죠? 노원구청장한테 가서 하죠. 그러면 노원구청장은요, 등록증을 재교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면.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수수료 내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은 등록증 재교부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의 이전은 반드시 등록증 재교부에 준하는 행정수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을까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사무소 이전할 수 있을까요?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 사무소 소재지 시도 외의 지역으로도 사무소 이전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고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할 수 있고요. 어디로든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사무소를 이전했다면 그자의 업무지역 범위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아직 대답하지 마세요. 안 끝났어요. 부칙상의 개업공인, 끝까지 듣고 대답을 하셔야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사무소를 이전했다면 그 업무지역의 범위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강남구 중개사무소를 노원구로 이전했어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죠? 업무지역 범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서울특별시가 업무지역이에요. 그럼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강남구 중개사무소를 광명 철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죠? 그래서 업무지역이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디 있는 물건? 경기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지역의 범위가 시도로까지 허용되고 있는 현행법상으로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업무지역 범위 제한 때문에 현장 실무상 큰 어려움 안 겪습니다. 보통 지역적으로 중개활동을 하는 거니까 사무소 소재지 시도 범위 내에서만 중개업할 수 있다면 큰 문제 없겠죠. 근데 또 그 사무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게 되는데, 제가 한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저기 부천 원미구 상동인가 거기 있는 대형 업체 학원 하나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인가 아마 그래요. 근데 학원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 학원 건물이 경기도 원미구
상동인가 하여튼 그런데 바로 앞에 이렇게 고가도로가 지나가는데요. 그 도로 건너편 쪽으로는 인천광역시예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보면 또 도로가 하나 지나갔는데 그 도로 건너편은 서울특별시예요. 그러면 거기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천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남양주나 아니면 구리나 수원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다 경기도니까. 근데 바로 코앞에 있는 건물인데 도로 건너서 인천광역시면 손 못 대는 거잖아요. 바로 그 앞에 건너다 보이는데 서울특별시면 손 못 대는 거죠. 지역에 따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업무지역 범위가 등록관청 시도 넘어서 가게 된다면 재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분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배우셨는데 분사무소 이전 신고 어디 가서 한다고? 네.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도 이전 신고도 인장 등록도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가서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종로구에 주사무소가 있는 중개법인이 동대문구에 설치했었던 분사무소를 서대문구로 이전했어요. 그럼 이전 신고 어디 가서요? 종로구청에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대문구청장과 서대문구청장은 정작 분사무소가 나간 사실, 들어온 사실을 모르고 있죠. 누가 알아요? 종로구청장이 알아요. 그러면 종로구청장은 이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둘 다 알아야죠. 그러니까 주사무소 등록관청인 종로구청장은 이제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으면 동대문구청장과 서대문구청장에게 각각 분사무소가 이전된 사실을 통보해 주는데 처음에 동대문구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 어디 가서 했었어요? 종로구청 가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백날 옮겨 다녀도 서류 송부할 건 없죠. 애초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이 기록관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고 어디로든 이전할 수 있고 몇 번이고 이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분사무소도 어디로든 이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예.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안으로는 이전할 수 없겠죠. 그럼 시험 문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면 어디로든 이전할 수 있다. X죠. 어디로 또 못 가요? 그렇죠. 이미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로는 못 가죠. 왜냐하면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설치 기준 때문에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와 이미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로는 이전할 수 없겠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이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례만 하나 보고 오늘 마칠게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A씨가 있습니다. A씨가요. 지금 여기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B씨가 있어요. B씨는 지금 여기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선도로가 있고요. 도로 이쪽에서 A가 중개업을 하고 있고 길 건너 여기서 B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이 이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강남구이고요. 이 도로 건너편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 A와 B 두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달라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달라요? 써놓고 여쭤보잖아요. 네, A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고 B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이니까 종별이 다르죠. 그러면 A, B 두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등록관청도 달라요? 달라요. A의 등록관청은 강남구청장, B의 등록관청은 송파구청장. 지금요, A와 B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도 다르고 관할 등록관청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B는 여기 있고 A가 일로 들어오든가, A가 그냥 있고 B가 절로 들어가든가, 합치면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A와 B가요, 관할 등록관청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서 그렇지 길 건너 있는 중개사무소잖아요. 근데 이 A와 B는 평상시 경쟁적인 중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상호 협력적 중개 활동으로 공동 중개도 많이 하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A와 B가 둘이 만나서 이 코로나 시국의 불경기를 극복하려면 지금 우리가 사무소 임대료도 복비로 못 받고 있는데 당분간 사무소 하나 정리하고 하나 합쳐서 월세 공과금 반분해서 부담하면 이 비상시기를 좀 거쳐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합의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 사무소 정리를 하고 이전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넓죠. 조금 넓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남구보다는 송파구가 좀 월 차임도 쌀 것 같죠. 그래서 A가 이 사무소를 정리하고 B가 중개업을 하고 있던 이 공간으로 이전에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A씨는 어디 가서? 송파구청에 가서 이전 신고해야죠. 이때 A씨는 등록증에다가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내야 되잖아요. 이때 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에는 B씨의 뭐가? 승낙서가 첨부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A가 이전 신고를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사무소 공동 사용 사무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보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도 하나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죠? 그러면 등록관청 관할구역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도 공동사무소를 구성할 수 있다. 오죠? 그러면 공동사무소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등록관청이 다를 수도 있다. 그건 X잖아요. 다시 등록관청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있다. 있죠? 그런데 공동사무소 안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관할 등록관청이 다를 수도 있다? 그건 X입니다. 그러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두 말이 서로 모순이 없으려면 결국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적이고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 등록관청이라는 것은 학생으로 치면 학부모님이 아니라 담임선생님 같은 거예요. 전학 가면 담임선생님도 바뀌는 거예요? 학부모님도 바뀌어요? 안 바뀌지만 담임선생님은 바뀌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관청은 이렇게 사무소 이전에 따라서 등록관청도 바뀔 수 있는데 사무소 이전으로 바뀌었으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전 등록관청에게 서류 송부받아 이전 전 지역에서 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개사무소와 관련된 테마 다 정리하셨고 이제 중개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인장 등록, 휴 폐업 등의 내용들 다음 주에 또 계속 연결해 갑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